계속 꾸준하게 해주면 완전 바뀌어요. 진짜로 낫거든요. 그렇게 됩니다. 뭘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.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고 했는데 호르몬 했고 그 증상에 있어서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. 보통리 명상 좀 원리적인 거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수련하고 또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할 거예요. 그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상담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거를 이제 누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면서 내 마음에 이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뭔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상담도 합니다. 코칭도 영상 상담 코칭 이거를 다 연결해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불안한 마음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려면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전두엽이 발달을 해야 돼요. 전전두엽의 기능이 우리가 뇌가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. 나이에 상관없이 지능도 계속 바뀌어요. 지능도. 그래서 뭐 IQ 검사를 뭐 어릴 때 하지만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.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활용해야 돼요. 우리가 몸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다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? 뇌가 다치면은 몸도 못 움직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. 모든 우리 몸의 순환이라든지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온도 조절,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뇌를 잘 관리해주면은 몸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나의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는 쪽은 명상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뇌 과학을 기반으로 한 뇌교육 명상을 해요. 그래서 뇌를 트레이닝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그 뇌 신경이 이렇게 손끝 발끝까지 다 가 있는 게 신경이잖아요. 뇌 신경. 그러니까 뇌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온몸에 뇌에 다 연결이 돼 있고 뇌세포가 뉴런 세포가 우리 심장에도 있고 장에도 있어요. 뇌세포들이. 그래서 실제로 머리에 있는 뇌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온몸을 사실은 다 사용해서 뇌를 트레이닝한다.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부교감신경, 교감신경 들어보셨죠? 되게 중요한 기전이거든요. 증상이 있어서. 그것의 핵심만 잘 해결하셔도 그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원시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위험한 순간 뭐가 있겠습니까? 공룡. 공룡. 공룡까지는. 호랑이. 호랑이. 네. 호랑이. 공룡에는 네, 그죠. 호랑이, 사자,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옆에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네. 어떻게 돼야 됩니까? 몸이? 아드레날린. 싸울 태세, 공격 혹은 도망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도망을 간다고 치면 이 소화기관이나 내 몸의 그 기들에 계속 돌려야 될까요? 멈춰야 될까요? 소화가 되던 걸 멈추고 피를 근육으로 다 보내요. 딱 경직되게 하거나 아니면 다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순간적으로 확 긴장하는 그 상태가 이제 교감신경의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동공이 확장되고 이렇게 눈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짝 긴장돼 있는 상태가 딱 되는 게 교감신경 상태고 이제 부교감신경 상태는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이제 피가 이제 다시 내부 장기로 들어가서 소화도 시키고 내 몸에 어떤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죠. 그러면 옛날에는 5분 정도면 그 상황이 모두 끝났어요. 누가 쫓아오든지 이렇게 죽든지 내가 도망에 성공하든지 뭐 공격을 해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지 5분 정도면 다 끝나는 상황이잖아요. 거의.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냐. 그 교감신경의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. 교감신경, 교감. 스트레스 받는 그 상태.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는 게 문제인 거죠. 잠깐이면 상관없는데
그게 계속 지속되니까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세포가 재생되고 소화가 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병이 걸리는 거죠. 너무나 이해가 잘 됐죠. 지금 이해됐어요. 왜 몰랐지? 아, 모르셨습니까? 교감 문제구나.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부교감신경만 있으면 또 문제가 돼요. 지금은 밸런스가 너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것에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명상이다 걸로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고, 부교감신경 상태로 갈 때 이완하고 그래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. 그래 심호흡을 하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서 내려가잖아요. 네, 이런 것들 활용해서 명상을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온몸이 다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만 뇌가 아니라 몸 전체가 다 뇌다.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 뇌를 부교감 신경을 막 활성화시키고 누워서 이렇게 활성화시켜야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. 몸을 움직여서 쓰면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면서 하도록 할 거고, 자체의 처음 시작이 움직임을 위해서 생겨났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. 움직임이 없는 생명체는 뇌가 없어요. 반대로 움직임이 있는 생명체만 뇌가 있다. 그래서 움직임을 위한 뇌가 생겨났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움직임이다. 그래서 움직임 명상을 합니다. 움직이면서 내 몸의 감각에 계속 집중하는 걸 할 거예요. 부교감신경. 호르몬도 중요하겠죠. 명상할 때 세로토닌 안정화시키는 거,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. 명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. 2번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뇌의 그 뇌가소성의 속성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시냅스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.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연결하거든요. 이 뇌세포끼리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 길을 만들어요. 시냅스의 그 형성이 돼야 나의 뇌가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고 편도체가 안정화가 되는 거지, 한 번, 2번으로는 어렵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야 이 길이 생기고 한다. 그래서 반복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자주 오셔야 되고요. 이제 명상을 매일매일 하는 그런 명상센터도 있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할 겁니다. 집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는 초보자들은 좀 어렵겠죠. 뭐 간단한 운동도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. 처음에는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서 좀 바꿔놓는, 나의 뇌의 시스템을 좀 바꿔놓는 게 필요해요. 특히 어떤 증상이 있고 좀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한 3개월 정도는 진짜 좀 매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꾸준하게 해주면 완전 바뀌어요. 진짜로 낫거든요. 그렇게 됩니다. 뭘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. 뭔가 중요한 걸 말하려고 했는데 호르몬 했고, 그 증상에 있어서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. 중요한 원리가 몸의 온도예요. 온도가 생명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.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한 6배는 하여튼 굉장히 낮아지고, 암 환자들의 체온을 재보면 다 약간 저체온증을 가지고 있어요. 체온에 대한 부분, 온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일단 체온을 좀 높이는 게 좋겠죠. 근데 체온이 높아질 때 중요한 거는 여기가 따뜻해야 돼요. 아래쪽, 아랫배, 손, 발 이런 데가 따뜻하고, 머리는 시원한 거. 머리는, 가슴은 편안하고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하게, 이렇게 돼야 건강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요. 그거를 이제 한의학에서도 얘기하는데 수승화강이라고 해요. 물 숫자 올라간다, 불화 내려간다, 화강, 이거예요. 수승화강. 그래서 화기가 내려가고 수기가 올라오는 이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,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인맥이라고 하는 혈인데 여기가 막혀요.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한번, 그 가슴 여기 한가운데에 있어요. 그 젖꼭지 가운데 여기를 이렇게 꽉 눌러서 비벼 돌려. 여자분들은 보통 여기가 아프고 남자분들은 보통 같은 위치에 등이 막혀요. 여자였나 봐요. 아파요. 좀 섬세한 분들은 또 여기가 또 같이 막혀요. 등도 그래서 등과 가슴 여기, 딱 여기가 중단전이라고 해서 우리 그 마음의 자리입니다. 여기 4차크라 마음의 자리가 져요. 그러면서 막히면서 화기가 위로 올라와요.
열이 자꾸 위로 올라오고 이 밑으로가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요. 그러면 나타나는 게 이명,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화기가 자꾸 위로 올라오면서 긴장돼 있고 막혀 있고 그리고 잠도 안 오고 생각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수승화강이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.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수승화강의 상태를 만들고 몸을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? 궁금한 거? 한의원도 다니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여기를 뜨겁게 해야 되고 머리에 열이 가득 차 있다고. 이상한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해요. 제 몸을 열 같은 건가? 이쪽으로 다 차 있다고. 네, 거기가 빨갛게 나오던가요? 특히 눈도 이렇게 빨갛다고. 그냥 어떻게든 나아지면 좋겠니 하고 다니고 있는데. 네. 명상도 이렇게 좋아지면 자주 하고 싶어요. 네. 자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매일 하셔야 돼요. 그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명상? 누워서 이렇게 하는 명상은 안 맞아요, 지금. 그거는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그걸 하겠다고 앉아서 집중하는 순간 계속 머리로만 에너지가 모이는 거 집중해야지. 막 머리로 계속. 안 그래도 여기가 압이 차 있는데 계속 집중한다고. 그러면 더 안 맞죠. 오히려 내려야 돼요, 계속. 몸으로. 몸을 써서 하는 움직임 명상을 하셔야 돼요. 저는 회사 생활할 때 항상 긴장돼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. 저는 약간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가 꽉 막힌 느낌이 그냥 다 느껴졌어요. 긴장된 게. 그러면 잠시 자리를 비워 밖에서라도 이렇게 명상을 해야 될까요? 자리에서라도 해야 될까요? 그 명상을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좀 고수의 단계에서 잠깐 내가 좀 명상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할 수 있죠. 근데 초보자 단계에서는 내 좀 명상을 좀 해야지. 안 돼요. 명상이 안 돼.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지가 않아.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3개월을 꾸준히 매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어느 정도 나의 뇌의 구조의 변화를 일단 일으켜야 되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가 감각이 좀 열리고 그러면서 좀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좀 가능할 것 같다는. 그래서 차라리 좀 회사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스쿼트 같은 거 하체로 열을 내리는 하체로 내가 이거 열을 그냥 밑으로 내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념으로 다리를 들고 막 이렇게 하든지 뭐 약간 복근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막 다리 들고 있어. 막 사무실 의자에서 아랫배에 딱 힘주고 이렇게 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몸을 써서 하는 거를 그냥 해야 됩니다. 무조건 좀 몸을 좀 써야. 그러면 저절로 그 부교감 신경도 그 에너지를 써서 해소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거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가슴을 좀 펴요. 이거 긴장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. 항상 승모근이 아파요. 회사에서 항상 이러고 집에 가서는 계속 주무르고. 이것도 하나의 명상이에요. 자세도. 내가 내 몸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내 몸의 상태가 지금 나의 자세가 어떻지라는 거를 어떤 그 책에서 아마 나왔을 건데 배경자가 보는 거죠. 관찰자 의식으로 관찰을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이렇게 돼요라고 했다는 거는 내가 내 몸을 놓치고 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닌 상태인 거죠.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이것도 명상이에요. 내 몸의 상태를 느끼면서 느껴지긴 잘했잖아요. 근데 그 느낌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고 이거를 느끼면서 바꿔보는 거죠. 가슴이 좀 펴볼까? 답답한데? 이렇게 해서 척추 한번 쭉 세워보자 하면서 쭉쭉 세워보고 어깨 승모근 힘 빼보자 내려놓자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몸을 인식하면서 바꿔보는 거죠. 그러면서 호흡도 해보고 지금 숨이 편안해졌나? 답답한가? 가슴의 느낌이 어떻지? 이걸 보면서 호흡도 크게 한번 해보고 가슴이 답답하면은 한숨 한번 쭉 쉬어보고 한숨 좀 한번 크게 쉬어봐요. 여기 좀 땅이 꺼져라 좀 쉬어봐요. 많아서 우리나라에 예의다 어쩐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화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의가 아니라 누가 뭐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앞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내 혼자 있을 때 호흡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긁어낸다라는 약간 소리도 내면서 어때요?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좀 시원해져요. 좀 더 크게 해야 돼요. 네, 살짝 뱉을 때 좀 끙
막혀요. 호흡이. 그렇게 해보세요. 소리를 내요. 그냥 어때요? 크게 안 소리도 목소리도 좀 크게 내시고 가슴도 쫙 펴고 한숨도 팍팍 쉬고 막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몸의 자세가 마인드를 또 바꿔줘요.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당당해지고 그래요. 실제로 몸의 그 자세하고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러면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있게 시켰을 때하고 이렇게 딱 있게 했을 때의 뇌의 호르몬부터가 달라져요. 실제로.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봤을 때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자세. 네. 너무 움츠러들어 있어. 펴고 목소리도 좀 크게 내봐요. 지금도 너무 작아요. 네. 네. 그러면은 좀 더 뭔가 내가 나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그런 에너지가 좀 더 밝고 당당해지고 좀 더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네. 네. 아니요.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요. 노. 거절도. 아니요. 못하겠습니다. 제가요? 당당하게. 제가요? 왜요? 제가요? 그걸 왜 저한테 시키시죠? 이런 거예요. 이렇게 네. 당당하게. 우리 움직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.